10주차 1차 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100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 과정 연금술사 강의를 진행할 간호학과 윤순정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를 함께 읽으며 우리 삶의 의미와 방향을 탐구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강의는 세부적인 분석보다는 이 책이 어떤 이야기인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좋아하는지 큰 흐름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호학과 윤순정 교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학습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화면에 정리되어 있죠. 첫째, 파울로 코엘료와 연금술사라는 작품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책이 어떠한 맥락에서 쓰여졌는지, 작가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작품의 의미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이걸 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둘째, 산티아고의 여정을 단계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어떻게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시련을 겪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금술사를 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보이는 문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너를 돕는다. 이 문장은 연금술사의 가장 유명한 명언이에요. SNS에서도 자주 인용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장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자주 오해를 받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럼 내가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구나. 하지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 문장의 진정한 의미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무언가를 향해 움직일 때 세상이 여러분을 돕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움직일 때입니다. 소파에 누워서 간절히 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서 행동을 시작할 때 말이죠. 이 책은 바로 그 움직임의 이야기입니다. 산티아고라는 청년이 어떻게 용기를 내어 익숙한 것을 떠나고 그리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럼 이 책을 쓴 작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자 파울로 코엘료는 1947년 브라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좀 흥미로운데요. 1970년대에 그는 법과대학을 다니다가 중퇴를 했어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의 길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이젠 대중음악 작사가가 되어요. 그런데 당시 브라질은 이제 군사 독재 시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코엘료가 쓴 가사가 정부의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감옥에 gat히기도 하고 석방되기도 하죠. 이 경험이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석방된 다음에는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에 오르게 되고 무려 800km가 넘는 이 길을 걸으면서 이제 코엘료는 많은 것을 좀 깨닫고 그 경험이 바로 이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 연금술사를 출간하게 된 거죠. 여기 보시면은 연금술사 외에도 뭐 순례자라든지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11분,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아처라는 책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소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20대 시절에 이 연금술사를 읽고 나서 여기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뭐 11분 등 한참 이분의 소설에 좀 빠져서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 재밌는 건 이분이 이제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그러면서 정신병원에서도 입원했었던 이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 경험도 여기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이런 소설로 이제 반전 있는 내용으로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소개하는 연금술사 외에도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책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연금술사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지는 못했어요. 출판사도 이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입소문이 퍼지면서 이 책은 결국 120개국에서 2천만 부 이상 팔리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마 그 이유는 이 책이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일 거예요. 읽어보시면서 아마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느끼실 거예요. 산티아고의 여정은 곧 우리의 여정이고 그의 고민은 곧 우리의 고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럼 본격적으로 산티아고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인공 산티아고, 그는 양치기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는 양떼를 이끌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생활을 합니다. 현대로 치면 아주 자유로운 프리랜서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산티아고는 원래 신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하지만 도중에 깨달았죠. 나는 세상을 보고 싶어. 이렇게요. 그래서 양치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기 시작한 거죠.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이젠 폐허가 된 성당에서 잠을 자다가 이 꿈을 꿉니다. 꿈에서 어떤 아이가 나타나 그의 손을 잡고 이집트 피라미드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 보물이 있어. 그런데 딱 보물을 보려는 순간 꿈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런데 무려 이 꿈을 2번, 3번 반복해서 꾸게 되면서 산티아고는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꿈이 아닐 수도 있겠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같은 생각이 자꾸 떠오르거나 같은 주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험. 그게 바로 우리 내면이 보내는 신호일 수가 있어요. 산티아고는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산티아고는 고민 끝에 마을의 꿈 해몽가를 찾아 나서요. 그가 바로 누구냐? 오른쪽 그림에 그려 넣은 것처럼 꿈 해몽을 도와주는 집시 노파였어요. 이분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랬더니 그 노파가 그 꿈은 진짜야. 이집트 피라미드 근처에 보물이 숨겨져 있어. 가서 찾아봐. 라고 조언을 하죠. 그리고 조건을 하나 더 붙여요. 어떻게 하냐? 보물의 10분의 1은 나한테 줘야 돼. 이렇게 또 단서를 또 붙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노파의 조언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바로 산티아고의 선택인 거죠. 그는 고민에 빠져요. 정말로 이집트까지 가야 하나? 그게 얼마나 먼데. 그리고 지금 양치기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산티아고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양을 치는 것도 좋아했고, 그리고 밤에 별빛을 받아 책을 읽는 것도 좋아했고, 그리고 장터에서 만나는 또 짝사랑하는 여인도 있었고, 현재의 생활도 결코 나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셨던 적이 있죠. 새로운 길 앞에서 망설이는 순간, 그리고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게 두려운 순간. 바로 산티아고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자신을 살렘의 왕이라고 소개하는 멜키세덱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분은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도 해요. 살렘의 왕 멜키세덱.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신비한 노인은 갑자기 산티아고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자아의 신화를 실현해야 한다. 자아의 신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멜키세덱이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아의 신화란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야. 네가 항상 하고 싶었던 것, 네 영혼이 진짜 원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어릴 때는 모두가 자기 자아의 신화가 뭔지 알아.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잊어버려. 왜?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건 불가능해. 현실적이지 않아. 라고 말하니까. 음,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잠깐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어릴 적 꿈이 있었죠. 나는 커서 뭐가 될 거야 하는 꿈.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건 비현실적이야. 돈이 안 돼. 안정적이지 않아. 라는 말을 듣기 시작하고 점점 그 꿈은 잊혀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음, 멜키세덱은 산티아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꿈을 쫓아가. 이집트로 가서 보물을 찾아. 그게 바로 너희 자아의 신화야. 그리고는 두 개의 돌을 주게 돼요. 지금 화면에는 없지만 우림과 퉁림이라는 건데요. 이건 yes or no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점술 도구예요. 그래서 길을 잃었을 때 이걸 사용해. 하지만 가능하면 스스로 결정해. 이 말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도움은 줄게. 하지만 결국 선택은 네가 해야 해. 산티아고는 마침내 결심합니다. 양을 팔고 이집트로 떠나기로요. 자, 그럼 그의 여정은 순탄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네, 산티아고는 양을 모두 팔고 돈을 모아서 배를 타고 이 탕헤르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탕헤르 시장을 이렇게 검색해서 제가 밑에 사진에 좀 놓아봤고요. 여러분 이렇게 전 재산을 팔고 온 산티아고는 여기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음, 안타깝게도 이제 산티아고는 도착하자마자 글쎄 도둑을 만나요. 도둑을 만나서 전 재산을 잃게 되는 거죠. 이 낯선 땅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어도 통하지 않죠. 돈도 없죠. 아는 사람도 없는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음, 저라면요. 어떻게든 돈을 좀 마련해가지고 빨리 익숙하고 편안한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자 이런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그러면서 이렇게 읊조리겠죠. 역시 안 되는구나. 집이나 돌아가자.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우리 산티아고의 선택은 달랐어요. 그는 어떻게 했냐? 언덕 위에 있는 언덕을 막 오르면서 장사가 잘 되지 않는 크리스탈 가게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왜 이렇게 여기는 장사가 안 되지? 지켜보다가 크리스탈 잔에나 그릇에 잔뜩 쌓인 먼지를 보고 그것들을 털어내고 그리고 사장의 눈에 들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우선 일단 돈을 벌어야지만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서 일하면서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어떻게 하냐면 산티아고가 일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번쩍이는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이젠 가게에서 그거를 영업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성공들을 거두게 돼요. 뭐 예를 들어 언덕 위를 가파르게 이렇게 더운 날 올라갔을 때 여러분 목이 마르고 그렇겠죠. 그런 곳에서는 크리스탈 잔들도 예뻐 보일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기를 여기 가게 앞에다가 이렇게 차를 팔 수 있도록 차를 좀 만들어내고 그리고 예쁜 그릇에 담아서 팔면 크리스탈 가게에 있는 뭐 그릇들이라든지 잔도 많이 팔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차를 팔 수익금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쉴 곳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가게는 이전보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결과를 낳은 거죠. 음.
그렇게 이제 1년쯤 지나자 산티아고는 스페인으로 돌아갈 만큼 충분한 돈을 모으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오겠네요. 어, 산티아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선택은 스페인으로 돌아가서 다시 양치기를 하는 것. 이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선택은 이집트를 향해 계속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산티아고는 두 번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바로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여기서 돈을 벌러 온 게 아니야. 내 자아의 신화를 찾으러 온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출 거예요. 아,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어.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산티아고는 계속 나아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산티아고는 크리스탈 가게의 상인과 작별하고 이집트의 피라미드로 가기 위해서 대사막을 횡단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 아래 사진 보세요. 대사막이 어때요? 굉장히 광활하죠? 이 대사막을 횡단하는데 혼자서는 매우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제 물도 부족하고 강도도 많고 길도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아시스로 떠나는 대상 행렬에 합류해서 그들과 함께 사막을 횡단하게 되죠. 여행 중에 산티아고는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영국인 연금술 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연금술의 비밀을 찾아서 사막을 건너는 중이었어요. 왜 여행을 떠났느냐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오아시스에 산다는 전설의 연금술사를 찾아 나서기 위한 모험을 떠났던 거죠. 그는 책을 많이 읽었지만 실제 경험은 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인공 산티아고와는 좀 대조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만난이는 누구냐? 여기 첫 번째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파티마라는 여자를 만나게 돼요. 어떻게 만났냐면 대상행렬은 결국 오아시스에 도착하지만 문제가 발생해요. 부족 간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중립지대인 오아시스에 발이 묶이게 되는 거죠. 그럼 안 좋은 일만 있었냐? 그건 아니에요. 산티아고는 오아시스에서 파티마라는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에 휩싸이게 돼요. 돈도 충분히 있는데 파티마와 여기에 남을까? 아니면 계속 여행을 갈까? 그런 고민을 알아채고 파티마는 이렇게 말해줘요. 가, 네 꿈을 찾아가. 나는 사막의 여자니까 기다릴 수 있어. 네가 돌아올 거라는 걸 알아. 진정한 사랑은 이제 상대방의 자아의 신화를 지지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여기 가운데 그림에 있는 드디어 진짜 연금술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화면 보면 어때요? 이 신비한 인물이 바로 산티아고의 멘토입니다. 우리가 흔히 연금술사라고 하면 납을 금으로 바꾸는 사람을 떠올리죠. 그런데 이 작품에서의 연금술사는 조금은 달라요. 단순히 금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어떻게? 질문을 통해서 산티아고에게 이렇게 물어보아요. 너는 왜 이 여행을 하고 있니? 이 질문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산티아고는 이때 이렇게 대답하죠. 저는 보물을 찾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자 연금술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해요. 보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야. 진정한 연금술은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지.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이건 아무래도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연한 만남, 반복되는 사건, 작은 선택들까지도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금술사는 또 중요한 말을 해요. 두려움은 가장 큰 장애물이야. 여러분, 이 말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어떤 도전을 하지 못하는 이유,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사실 대부분 아닙니다. 실패할까봐 무서워서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산티아고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여행 중에 위험한 순간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간 거죠. 왜일까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연금술사는 산티아고를 데리고 사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사막의 소리를 들어보거라.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바람의 방향, 공기의 흐름, 그리고 아주 미세한 변화들까지도요. 여기서도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항상 신호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너무 익숙해서 그 신호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죠. 연금술사는 마지막으로 시험을 내요. 너는 바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처음 들으면 굉장히 비현실적인 말이죠. 사람이 어떻게 바람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 세상과 연결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 산티아고는 결국 이걸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야 두려움 없이 마지막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됩니다. 이제 목적지는 어디죠? 네,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드디어 산티아고는 피라미드에 도착해요, 여러분. 아래 그림 보시면 딱 마주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이야기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토록 찾고 싶었던 보물이 있는 곳이죠. 산티아고는 기대를 안고 땅을 파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때 도둑들이 나타나서 산티아고를 공격해요. 막 때리고 그리고 이제 물어보죠.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산티아고는 솔직하게 대답해요. 보물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도적 중에 한 명이 비웃으면서 말해요. 나도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 스페인의 어떤 교회 나무 밑에 보물이 있다는 꿈.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죠. 하지만 난 안 갔어. 꿈은 그냥 꿈일 뿐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결정적인 반전이 나옵니다. 산티아고는 이 말을 듣고 깨달아요. 내가 찾던 보물. 그게 바로 처음 출발했던 그곳에 있었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돼요. 처음 시작했던 자리로. 그 오래된 교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땅을 파게 돼요. 이번에는 확신을 갖고 땅을 팝니다. 이전에는 희망이었다면 지금은 확신을 가지고 파고 또 팝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보물을 발견합니다. 금화와 보석이 가득 담긴 상자. 정말 말 그대로 보물이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굳이 여행을 왜 했을까요? 처음부터 거기서 파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 중요하죠? 이 작품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만약 산티아고가 여행을 하지 않았다면 보물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절대 몰랐을 거예요. 도둑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결정적인 정보를 얻지 못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행 자체가 이미 보물이었다는 것. 산티아고는 여행을 통해서 사랑을 배웠어요. 파티마라는 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용기도 배웠죠. 용기.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용기. 그리고 세상을 읽어내는 방법을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 문장은 바로 이거예요. 보물은 여정이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정 그 자체에 있다. 음. 네, 마지막 정리입니다. 오늘 내용 핵심 메시지는 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아의 신화를 찾으라.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걸 좀 말하고자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징조를 읽어라. 앞서 말했듯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징조,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세 번째는 두려움보다 사랑, 사랑을 선택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천하고 믿어라. 이렇게 핵심 메시지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산티아고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의 여행은 단순히 보물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자아의 신화를 발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아의 신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산티아고처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아의 신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